자, 중요한 건 처음부터 세워서 그리는 건 절대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지 말라고 안 하시면 돼. 자, 세워서 그려서 될 것은 하나도 없어. 보세요. 안 돼. 뭐가 해봐요. 할 수가 없어. 물 많아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수가 없어. 뭉개져 버려 붓이. 그럼 어떻게 되냐? 똑같이 물을 조절을 하셔가지고 뭐 삼목법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무조건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돼. 그럼 붓대가 땅에 거의 눕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죠? 틀리죠? 먹색도 나오죠? 근데 이렇게 그리면 조금 봐봐. 어깨도 붙어있고 좀 짠해 보여. 불쌍해 보여 그리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뒤집어서 손바닥이 하늘. 근데 봐봐요. 이렇게 면만 누르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붓만 세워서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근데 꼭 하시더라고 누구는. 자, 똑같이 누르는데 보여요? 벌써 힘 빼니까 어때요? 같은 거지만 어때요? 계단식 용롱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같은 선질이어도 눌렀다. 그러니까 어때요? 손바닥이 하늘을 보면서 붓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때리죠?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다. 필요에 의하면 내가 어느 경계를 과감하게 이거 어떻게 한다? 힘 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꾸역꾸역 어떻게? 절대 안 된다. 이거 나 혼자 계좌원화원 보면서 공부했다니까요. 이거 누가 알려줘? 우리나라 사보도 안 알려줬어요.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잘해버리면 바위를 잘 그려버리면 자 이렇게 비벼 제꼈죠? 물만 가지고도 또 찍어서 또 어디가 진하게 세우고 자 여기서 명암 여기도 안 찍죠?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 받아들이시면 끝나. 이거를 안 받아들이고 막 거부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나는겨. 여기서 이렇게 뭐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다 연계가 있어요. 연계해서 그래야지. 바위는 바위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여기서 비벼 제끼면 뭐가 돼요? 이건 다른 개념이고. 여기서 비벼 제끼면 뭐가 돼? 이렇게. 이건 소나무 등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벼 제끼면. 이렇게 하면 매화 등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왜냐? 바위만 할 줄 알면. 그래서 처음부터 난초 그릴 때 저는 바위부터 같이 그리라고요. 어차피 대나무 할 때도 바위가 필요하죠. 국화할 때도 바위가 필요해. 뭐 바닥에 누워 있는 것도 있고 땅에 서 있는 것도 있고 절벽도 있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구도 자체가 정사각형 대회는 별로 없죠. 어때요? 최소 단위가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다 보니까 좁고 길죠. 그러니까 난초도 길어지는 거고 국화도 길어지는 거고 늘어지는 거고 대나무도 커지는 거죠. 어차피 대나무는 크니까. 그 구도에 맞추려니까 어떻게 돼요? 바위가 필요해 항상. 바위는 경계가 필요해. 경계. 어떤 거 땅이 되냐 위에 있냐. 이게 경계를 표시할 때 참 좋죠. 이렇게 비벼 제끼면 소나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붓이 망가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가진 붓으로 그리라 이 말이에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필방에서 날 싫어하지.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위만 잘 그리면 근데 뭘로 그린다? 그냥 비벼 제끼면 안 된다. 어떻게? 다시 한번 정리. 면선 또는 선면. 그런데 중요한 건 바위를 그리는데 바위처럼 내 생각으로 그리는 게 아니다. 절대 내 바위를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으로 먼저 시작하면은 면으로 나오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교차점이야. 뭘 나와도 상관이 없어. 근데 보통은 면부터 많이 시작하면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좋죠. 선면. 그러니까 저도 이런 날이 왔다니까. 처음에 바위같이 그리다 보니까 그냥 뭐죠? 우리 그냥 그 절에 가면은 막 그 옆에다 나무 옆에다가 이렇게 돌 싸는 것처럼 그 데칼코마니가 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그냥 약간 그 이렇게 싸다 보니까 어떻게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붓에 그러니까 이런 선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세우는 습관을 들이면 안 돼요. 이렇게 가야 돼. 아예 몸에 배야 돼. 바위 그린다, 나무 그린다 그러면 아예 삼목법이든 해서 바로 이렇게 세워서 하나 보면 붓이 뭉개 돌아가 버려. 무슨 축이 있단 말이야. 얘가 돌아가 버린단 말이야. 얘가. 근데 면으로 쓰면
면으로 쓰면 이 각도만 조절해주면 어때야 돼요? 눌렀다가 세웠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은 제가 띄라고 하는데 나중에 띄지 않아도 봐봐 연결 동작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와버리죠 벌써. 그런데 처음에는 우선 띄었다가 정확하게 손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에서 익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붓이라는 것은 물에 의해서 먹색에 의해서 작용을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물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물 우리 폭포 떨어지는 거 그리는 것처럼 한국화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물 떨어지는 거잖아 앞에 바위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추가 설명은 유튜브에 엄청나게 많아. 준법만 쳐봐요. 한국화 준법, 바위 그리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봐요. 나보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문인화의 기준으로, 한국화의 기준이 아니고 문인화 하는 사람들이 이 준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더욱더 예, 옛날 자료들, 옛날 좋은 그림들을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를 검색할 때 바위로 옛날에는 괴석도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금강전도라든가 이제 이렇게 진경으로 넘어온 거, 진경. 실경에서 진경으로 중국적인 그림이 아닌 우리네 그림을 그리자는 경제 정선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들에서 그 유파, 그러니까 당원 김홍도라든가, 그러니까 김홍도를 풍속화가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화원이에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보면 이 그 산수화는 쉽게 말해서 기본적으로 산수화가 한국화 문인화도 아니고 큰 문인화의 틀 안에 사군자도 들어있고 육군자도 들어있고 예, 기명절지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화조도 들어있고 영모 동물 그리는 거 이런 게 장르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게 그 찾아서 공부할 게 많다는 거죠. 그냥 난초 땡 대나무 땡이 아니에요. 왜 오죽했으면은 난초하고 그 여기 이제 근대 작가분 중에 1999년에 돌아가신 강암 성송영 선생님은 마지막 선비라는 그것 때문에 또 유명하시지만 서예와 같이 그 사군자에 이제 유명하신데 특히 난죽도 같이 그리는 게 옛날에는 거의 같이 안 그렸어요. 그런데 난죽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주팔계 정판교라는 중국의 사람이 난죽도의 또 대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한 번씩 봐야 되는 것들이죠. 왜 중국에 대는 얇냐? 왕대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얇은 그런 그 탄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일제 시대 때는 대나무가 왜 그거의 그 표현보다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앙죽을 그리는 거예요. 우러러 보니까 쉽게 대나무는 밑으로 숙이라고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대 생각 그런 거다 보니까 앙죽이 나오고 그게 그림이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가 말하지 못하는 사연들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사의. 문인화가 제일 꼭 문인화가 화제를 써야지 문인화가 그런 게 아니고 그건 뭐냐 한번 그리면서 내가 그걸 그리면서 생각하는 거를 쓰기 때문에 문인한 거예요. 그냥 꼭 화제가 있어서 문인화가 아니에요. 문인화 없는 것도 있어요. 강만 찍는 그런데 그 뭐 지금은 한국화는 강을 뭐 도장만 찍으면 한국화고 여기 글씨가 있어야 문인화는 그거는 옛날 좀 구태의연한 생각이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그거를 한글이라도 조금씩 그 느낌을 이거를 그리면서 선생님 연습하면서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널 그리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그 잠깐의 그 지나가는 생각 있죠. 그거를 남기는 게 문인한 거죠. 그 옛날에는 이제 문장도 했고 당연히 사례부들이 한학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글로 쓰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문인의 역할이 된 거지. 말 그대로 지금은 뭐 말 그대로 그림만 잘 그리고 글씨는 뭐 딴전이다 이런 것은 솔직히 그건 나중에 공모전의 영향이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거는 비중을 어떻게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죠. 서예도 중요하고 그림도 중요한데 거기에 그 문장을 못 지으면 한글이라도 써고 뭐 요즘은 캘리로도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조 옛날 조선시대 생각의 문인화대 사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지금 근대 지나서 현대 우리 2022년을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전통에 있는 그림을 어떤 형식으로 다시 재현을 하고 발현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위 하나 가지고도 설명이 뭐 한 달은 가, 한 달은.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일주일 양을 주는 건데 그걸 하면서 찾아보셔야 돼. 얼마나 옛날에는 막 책 찾고 막 박물관 가고 어디 막 전시장 막 저는 막 삼성 리움 박물관까지 가가지고 장승업 그림을 혼자 막 4시간 동안 보고 사인펜으로 연습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근성을 보여주셔야 그림이 나한테 오지. 아 이거 하면 하는구나. 이거 옮기면 난초구나. 잘했다고. 아이고 잘하는 거. 이것은 딱 거기까지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거에 대한 아작을 내야 뿌리를 아주 뽑아버려야지. 난초 그러니까 솔직히 난초 그리면서 난초 이 종류 이거 검색해 본 적 있어요? 난초는 무슨 과 식물이고 어디 느낌이 뭐야? 난초는 어디를 뭘 상징하고 그런 거 한번 검색해 본 적 있어요? 그리기 바쁘잖아 지금. 절대 그림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림을 못 그려도 무늬나 하나를 당당하게 한다면 벌써 그 근간부터 아예 꽉 잡아버려야지. 뿌리는요, 뿌리에 또 잔뿌리가 있어요. 그 잔뿌리에 또 잔뿌리가 있어.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야, 땅에서. 그 큰 줄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예, 바위를 잘 그리는 사람도 찾아보고, 응? 지금 제가 좀 녹화 뜨잖아요. 그러면 했던 말 다 찾아봐. 양주팔기에는 누가 있고, 예? 그 기괴한 작가들이 도대체 누가 있는데 정판교가 도대체 누구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지금 얼마나 좋아. 저는 코레일의 그 잡지에서도 정판교 그림 보고 놀랬다니까. 아 이렇게 또 조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1시간 동안 내가 그림에 막 써. A4용지에다가 궁금한 걸 막 써. 난초는 무슨 과 식물이지? 난초의 종류는 뭐가 있지? 난초를 할 때 제주도는 왜 제주 한란이라고 하죠? 왜 출란이라고 그러지? 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꽃 잘 그리면 뭐 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꽃만 알려준다니까 핀 것만. 근데 지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없죠. 꽃이 지는 거. 꽃 피는 건 알려주죠. 미개와 반개와 개화는. 근데 지는 거, 시들어지는 거, 식물이 그 비틀어서 수분이 없어가지고 꽃대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 그런 것들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육이면 숙살이 있어요. 결국은 자연의 이치인데 바위도 마찬가지요. 거기에서 이끼가 자라. 식물이 물기가 있으니까 이끼가 자라. 그래서 음양이 있는 거죠. 그것이 소묘로 우리가 지금 이걸 붓으로 하지만 소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필로 팍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두운 거, 더 어두운 거, 그 다음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눌러서 밝게 만드는 거, 하이라이트만 다를 게 뭐가 있죠. 그 시대는 연필이라는 시대고 여기는 그때는 지필무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면 그것까지도 알면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해오라고 했으니까 요까지만 한다? 트집거리 잡으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 여기 지금 보면. 근데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서 이렇게 갈비살이 나오니까 여기다 보엽을 한번 넣었으면 어쩔까 생각이 딱 드네 이제 또. 이게 그래서 눈은 자꾸 바뀌는 거죠. 그것이 사조예요. 내가 그림을 바라보는 관. 그래서 자꾸 이런 좋은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딱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릴수록 궁금해 죽겠어.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전에 흥선대원군 난초도 다시 한번 검색해서 보고, 응? 민영이게 난도 한번 검색해서 보고 하면서 자꾸 눈을 틔워야죠. 그런 것까지 제가 해줄 수는 없어. 저는 제가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한 거야. 그렇게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난초에 흥선대원군 난초도 그려보고, 추사 김정희 난초도 그려보고 막 해야지. 누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그림이 닮아가는 거하고. 예? 그런데 봐봐요. 자기 선생님 그림 닮아가는 거하고 추사 김정희 난 닮은 거하고 봤을 때 추사 김정희 난이 닮은 게 더 낫지 않아요? 왜냐면 저보다 추사 김정희가 더 유명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의 업적, 유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유훈, 그 다음에 유작 남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게 정말 좋은 체본이 되죠. 그분들은 왜냐? 정말 자연하고 벗삼았잖아. 컴퓨터가 있어, 핸드폰이 있어. 그런 부분까지도 앞에 정말로 태계 이황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보다 매화를 더 사랑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 완전히 막 자연인이 되라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에는 정말 화가 나면
내가 화가 날 정도로 내가 여기까지밖에 안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림이 사랑스러운 거지. 그렇게 따지면 맨날 꽃 색깔만 넣고 그렇게 하면 뭐 말 그대로 막 세밀화 같은 것도 해도 돼요. 그런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수묵화잖아 지금 재료가요. 재료가 수묵하고 장르가 문인하면 문인 기질을 발휘하셔야 돼. 당장에 지금 내가 문인적인 그런 것은 없다도 왜 문인화할까? 검색도 해보고 자꾸 찾아가는 공부를 해야지. 지금도 찾아가는 서비스 있잖아요. 막 애프터 서비스도 막 경쟁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림 공부도 내가 단기간에 하려면요 사랑해야 돼. 미쳐야 돼. 불광불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빠져버려야 돼. 나를 막 난초 검색에 받고 난초의 인맥은 어떻게 하고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막 해오면 더 금상첨화죠. 지금은 안 보이는데 지금 또 안 좋은 게 보이네요. 여기도 한 줄기로 보이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리고 나서 목 있고 대공이 있어야 되는데 대공이 없어. 아니 목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오늘 준법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실 시기야 지금. 이때 해야 돼. 왜냐 나무 그릴 때 좋아요. 근데 지금 안 하고 하잖아요. 매화 그릴 때 더 힘들어. 소나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위가 그래서 지금 준법으로 딱 알려준 거 바위는 선임면이 시작했는데 절대준이나 절대준에서 시작을 해서 요철이 들어가서 명암을 부벽으로 넣고 거기에 밑점준으로 이끼를 채운다. 아니면 음을 만들다. 왜냐면 안 칠한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 스토리 이걸 스스로 저는 이걸로 제가 거울 보고 했다니까요. 이걸 마치 제가 저한테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 기존의 교육 시스템은 하여튼 체분이랑 똑같으면 됐어요. 근데 방법을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는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선생님들은 더 하셔야지. 근데 그거에 몸에 배이는 사람하고 이거 아주 고민 막 하는 거지. 이것만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시간만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알려드릴 건 알려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감해지셔야 돼. 바위가 부드러워지면 바위가 아니죠. 옛날에는 저도 짱돌로도 맞아보고 하니까 돌은 아프잖아. 딱딱하니까. 아니 바위가 솜이면은 솜의 역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대상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것이 작아지면은 산수화가 되는 거고 커지면은 바위가 돼. 이런 아까도 얘기했죠. 도형 이거 봐봐. 이렇게 도형으로 설명하니까 바로 이것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계성으로 자꾸 해야 자연스럽게. 그래서 계자원 화원을 꼭 검색을 하시고 계자원 화원이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계자원 화원이 나중에는 그려져서 색도 칠해져서 나와요. 근데 그건 절대 안 돼. 먹색으로만 나와 있는. 옛날에 그걸 다 나무로 새겼어요. 교재용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보려면 아직 시간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저도 계자원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거기 다 있어. 사군자 시리즈, 네? 화조, 영모.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팔기산인이라든가 금농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제 그건 나중이고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런 교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작가들이 있는 거고 필수 교과서죠.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걸 다 나무로 파가지고 대나무도 막 섬세하게 파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다 도안이에요. 이걸 이렇게 할 줄 알면 바로 돌에다가도 팔 수가 있죠. 제가 그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글씨하고 그림하고 각 중국 작가들, 청나라 작가들이 제일 중요시했던 거 봐보세요. 조지경, 재백석, 오창석 뭐 그림 안 한 사람 없고 글씨 안 쓴 사람 없고 각 안 판 사람이 없어. 그런 그 정각의 계보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왜 우리는 왜 이거를 편식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몸에 배야지. 난 다음에 하면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 산 넘어 산이에요. 대나무는 쉬울 줄 알아요? 뭐 국화는 쉬울 줄 알아? 얘가 완전히 내가 얘를 막 어떻게든지 막
잡아. 멀리 있는 너를 막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하려고 해야지 그나마 조금 오는 거지. 그래 안 되니까 나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바위 어려우니까 나는 남만 칠래요. 근데 결국은 나무에서 부대껴. 그러니까 후회하지. 그때 할 걸. 어떤 사람은 매난국죽이니까 매화부터 배워야 된대. 해보세요. 결국 다시 남부터 해야 돼. 그게 교육 시스템이라는 거죠. 막 매화부터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매화 안에 난초, 대나무, 국화가 들어가야 매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어떤 호기심 발동과 좀 그러면서 자꾸 잡힐 듯 그때가 좋은 거예요. 잡아버리면 그것이 이제 매너리즘으로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거리를 두면서 그림이 나한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와야 돼. 벌써 그러니까 선생님도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잖아요.